세상 속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김지유입니다. 자연의 색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요즘에는 뜰에, 텃밭에,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나만의 정원을 가꾸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원 속으로 이야기 산책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 속 다양한 정원 이야기,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원친구 이호입니다. 제 직업은 정원사예요. 여러분들 정원사 하니까 갑자기 놀라시겠네요. 정원사라는 직업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 복장 오늘 이거 좀 남다르지 않으세요? 제 복장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보니까 전전가이구나. 금방 알아채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원사는 나무를 돌보고 나무를 가꾸고 또 누군가의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앞치마 들고 나왔으니까 잠깐 소개해 볼까요? 전전가위는 사실은 정원사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늘 얘기해요. 나는 화가라고. 왜 화가라고 제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나무를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잘라줄 때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 좀 좋을까? 이렇게 꽃을 더 잘 맺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저는 붓이다 생각하면서 얘를 늘 많은 장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장난질을 하죠. 그리고 요거 모종삽 정말 흙이 막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쓰는 연장 맞죠? 이거는 정말 이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집으면서 많은 꽃들을 심는데 이런 꽃들을 심으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제가 가끔 장갑을 안 끼고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제 손으로 살아있는 흙을 만질 때 제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들거든요. 이럴 때 이 모종삽 가지고 흙을 만지면서 사는 그런 직업뿐이에요. 어쨌든 정원을 만들기도 하고 누구에게인가는 그 정원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정원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저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그런데 이호는 뭐고 이성현 정원사는 또 뭐고 복잡해졌네 갑자기. 제가 조금 전에 정원 친구 이호라는 이야기를 조금 했지요. 정원 친구 이런 거였었어요. 제 바람은 정원에서 만난 친구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다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약간 닉네임을 부르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이호로 했습니다. 그럼 이호도 좀 소개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호는 목성이 36개의 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로 큰 달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사실 제 정원주가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원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 먼저 할 거냐면 제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안성의 장미 피는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미? 그리고 마을? 이런 단어인데 우선 마을을 좀 만들어서 살아봐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8년, 9년 정도 됐을 거예요. 8, 9년 정도 전에 땅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될까? 용인에서 살까? 평택에서 살까? 이천에서 살까? 이런 다양한 생각, 땅을 찾으러 막 다니다가 안성을, 역시 땅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안성의 땅을 이제 만나게 되어졌고 살 사람들 이렇게 서로 모으기 시작을 했죠. 맨 처음에는 한 3가정 정도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가게 됐고 또 원래 안성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 마을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한 4년 정도 되는데 정말 4년 정도 되어지면서 맨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참 연애하는 것 같았어요. 옆집 친구가 며칠 안 보이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가 서로 의지하면서 처음에 정말 찰떡궁합처럼 막 만나면 뭔가 먹고 싶고 만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되게 연애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마을을 저희가 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한 가구 막 입주를 하면서 3가구, 4가구, 5가구 이렇게 늘어나면서 마을 살림 규모가 좀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장미 피는 마을에서 장미라는 것을 드렸을까요? 많은 식물들이 있겠지만 장미는 사실 우리 인류와 긴 세월 같이 해왔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가 되게 강해요. 어떻게 보면 그 장미 여러분들 향수 아세요? 장미 화장품, 장미 음료, 장미를 할 수 있는 요리 정말 많은 것들이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장미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세계인들이 아니면 한국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장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로 컨텐츠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장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장미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서리가 내릴 때까지도 장미는 좀 피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물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식물이고, 마을을 만들 때 뭔가 컨텐츠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장미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장미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집집마다 저희가 장미 정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감동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40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40대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마을에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 게 뭐냐면, 옆집에 만약에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정원 디자인을 좀 해주는 거예요. 물론 서로 봉사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이거 담장이 필요해? 그럼 담장을 내가 디자인해 줄게. 쓱쓱쓱쓱 하고 딱 갖다 주면 확 놀래요, 사람들이. 아니, 이 디자인이 이렇게 빨리 나와요? 야, 나는 매일 하는 일이잖아. 근데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컴퓨터가. 그러면 이 친구가 와서 또 빠르게 또 고쳐줍니다. 어쨌든 마을 안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원에서 저희가 마을에서 이렇게 살면서 재미난 일도 있었지만, 한 가지 또 저희가 소망하는 게 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마다 지역이 소멸한다 이야기를 정말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희 안성도 다를 바 아니겠죠. 어쨌든 안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멸 도시였던 것들을 우리가 정원에서 그럼 어떻게 좀 바꿔놓을 수 없을까? 변화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예로 저희 아이들도 가능하다면 서울로, 다른 큰 도시로 가지 않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답을 찾는 게 사실 저희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 아이들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정착하려고 꽤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어서 이 소도시가 없어지지 않을 줄 할 수 있냐라는 해답을 저희가 찾는데, 이거를 잘 돼 있는 데가 이미 영국, 일본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는 일본에 한번 오브세 마을이라는 데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제가 발견한 거 뭐냐면, 인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구 곡선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수평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늘 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정원을 만들었더니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습니다. 왜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소도시에 정원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관광 때문에 이 도시에 오게 됩니다. 오게 되어지니까 거기 뭐가 만들어져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뭐가 생겼습니까? 일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마을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산다, 즐겁게 산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인구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마을이라고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는 어떻게 정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조금씩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든지 정원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정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하나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골목 있죠? 우리 어릴 때 어디서 놀았습니까? 골목길에서 놀지 않았어요? 지금 골목마다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 더 상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밖에 나가면 상가들 많이 있죠. 상가 앞에 다 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풍경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침에 상가 주인이 출근을 하면 물줄을 들고 나와서 상가 앞에 있는 꽃을 막 물 주는 풍경을 도시마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벌써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되게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상점마다의 작은 꽃들이 놀겨지면 큰 길에 뭐가 만들어져요? 도시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원 친구 2호는 처음에 어디서 이렇게 식물이 좋아진지 아세요? 흔되게 갔는데
분꽃이 피어져 있더라고요. 분꽃 아시죠? 분꽃 보면 꽃 하나에 여러 갈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꽃이에요. 어린 동심의 마음에 그 분꽃을 보고 제가 정말 희한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어요. 뭐냐면 골목 정원 안에 상가 앞에 작은 꽃 화단이지만 어린아이에게 또는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정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그마한 모두 다 도시를 떠나서 도시를 비운 도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곧 정원이 되지 않겠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돌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원에 대한 이야기 좀 같이 나눴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있어서 정원은 위로를 주기도 하고 보람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좀 더 나가서는 공동체를 함께 연결해주는 큰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정말 중요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떠세요? 가족들이랑 꽃시장에 나가서 가까운 하원에 나가서 작은 화분 몇 개만이라도 집안에서 가꾸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옆집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시면 우리는 멋진 도시정원, 멋진 공동체 정원을 가꿀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꽃삽을 들고 정원을 가꿔 봅시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원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강연을 고맙습니다. 듣는 내내 이 정원 속에 있는 듯한 또 편안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원사님의 첫 정원은 언제쯤부터 가꾸신 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공고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집에까지 가는 길에 논길이 있었어요. 논길에 개망초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라다가 집에다 제가 꽂아놓은 기억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내면서 20대 중반쯤이 됐는데 원래 제가 전공 분야가 다른 분야거든요. 어떤 걸 전공하셨어요? 원래는 건축설비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20대 때 중반쯤에 신문을 보다가 손바닥 정원 전시회라는 데를 제가 만나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원을 만드는 걸 가지고 막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96년도인가 7년도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 가드니 스쿨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제 첫 직장이자 첫 번째 정원에 입문한 회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원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 만들었던 정원은 43만 원짜리였었어요. 근데 그 정원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43만 원 아주 작은 정원이지만 내가 기획하고 내가 만들었던 정원이 그분이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게 제 첫 정원이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건축이라는 조금 딱딱할 수도 네네네. 있는 네. 시작에서 네. 조금 더 부드럽고 네. 또 여유 있는 이런 네. 정원 쪽 일을 눈을 뜨게 네. 되셨는데요. 네. 자, 장미 피는 마을이라는 마을 공동체 생활을 또 하시면서 네. 어떤 가장 큰 장점을 느꼈다면 어떤 부분 꼽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장점도 많고 단점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은 뭐 쉽게 이거예요. 우리 막내가 지금 학교를 가는데 네. 얘는 마을에 있는 마을버스를 안 타고요. 마을에서 출발하는 승용차를 타고 학교 앞까지 갑니다. 네. 그 뭐냐면 마을 안에서 이제 시내로 가는 출근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호차, 2호차, 7시 40분 차, 8시 10분 차 이렇게 차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집 앞에서 마을 그 형님들이 몰고 가는 차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하는 거죠. 너무 편하지 않겠어요? 이 어른들한테는 카풀이라는 게 있는데 카풀, 그런 그렇지. 개념이네요. 맞아요. 네. 그렇게 등교한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실제 상황이었는데 마을에 응급 상황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딱 발생했을 때 마을 카톡에 응급이 탁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 순식간에 그 일을 우리가 빨리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마을 어귀에 나가서 구급차가 빨리 마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호수 역할을 하고요. 네. 각각 자기 역할을 훈련한 것도 아닌데 되게 조직적으로 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마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서로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산다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이견이나 갈등이 생기는 상황도 반대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제가 이 마을을 만들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가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나쁘고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아온 것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함께 한 울타리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알은 거예요. 존중해 주자.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틀렸어라고 우리가 단정 짓지 말고 네. 아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냥 존중해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가 가장 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막상 닥쳤을 때에는 네. 이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고 네. 또 이해하고 네. 합의하는 이상적인 작은 네. 사회를 또 보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정원에도 또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요. 네. 치료 정원, 그리고 음. 치유 정원. 얼핏 듣기에는 좀 같은 개념 아니야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르다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뭐 치료냐 치유냐 뭐 힐링 가든이냐 뭐 이런 단어들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마을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원을 만들 때는 조금 이거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 칠자는 다스릴 치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좀 잘 다스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다스린다라는 것의 개념이 다스릴 치예요. 그래서 치료나 치유는 다 같은 치자를 쓰고 있는데 네. 료와 유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료는 병 고칠 료자예요. 한자에서 온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병원에 갔을 때 치유받으러 왔어요라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보통 치료받으러 치료받으러 왔어요.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병 고칠 요자인데 이거는 직접적 개입입니다. 우리가 저 집에 그 부추를 키우거든요. 근데 부추를 먹으면 피를 맑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추를 내가 잘라서 먹을 때는 내 피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저는 부추를 잘라서 먹거든요. 이거는 치료적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몸에 직접적으로 얘가 개입하는 단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할 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그런 걸 가지고 와야겠구나라는 걸 끌어들이는 거고요. 그럼 유자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유자는 응답할 유자예요. 여기서 응답할 유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어딘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 개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깊숙이 들어가서 개입한 게 아니라 네. 환경과 조건만 만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치료 정원과 치유 정원을 좀 구분을 한다고 하면 네. 그래서 치유 정원은 대상자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직접적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얘가 스스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보폭의 넓이, 길이, 직선보다는 곡선의 길. 가다가 어딘가 문득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앉는 거는 그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와 치유라는 걸 조금만 구분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설계할 때, 정원을 디자인할 때 조금 더 대상자에게 맞는 정원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나. 이해되세요? 네. 마음을 낫게 해주느냐, 몸을 네. 낫게 해주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인 야, 것 같아요. 명쾌하게 얘기하시네요. 네. 네.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정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좀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그 정원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나약하고요. 식물은 사실은 씨앗이 내리면 씨앗이 딱 트는 순간 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면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물은 옮겨 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데 네. 식물은 어떨까요? 한번 거기 딱 떨어지면 제자리에 있을 죄자리예요. 수밖에 없죠. 평생 얘 죽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얘는 딱 떨어져서 씨앗이 딱 떨어져서 싹을 내는 순간 주변 여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얘는 작전을 짜죠. 그리고 씨앗에는 사실은 유전자가 정보가 와서 엄마 세대부터 너는 어떤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라는 유전자 정보가 씨앗에 다 담겨 있어서 얘가 싹을 틔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식물에 대한 우리가 그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독립영양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햇빛 에너지를 가지고 평생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바라볼 때 조금 더 낮은 자세에서 좀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이렇게 서서 식물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돌아봐요. 네. 그러니까 식물을
잘 깊이 관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원을 이제 입문하신다고 하면 정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땅에 코를 바짝 대시고 땅 밑에서 이렇게 식물을 보세요. 네. 그러면 식물이 달리 보여요. 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식물을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얘를 어떻게 케어할 거라는 것들의 해답을 누가 얘기해 주냐면 식물이 얘기해 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 맨날 식물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분재하고 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분재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아빠 뭐해? 그러면 얘랑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에이 무슨 대화를 해? 근데 젊을 때도 제가 그랬거든 저도. 무슨 대화를 할까 했는데 요즘 제가 조금씩 깨달아요. 가만히 보면 식물도 진짜 얘기해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들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아이가 나는 어떻게 해줘, 나는 이렇게 해줘라고 저한테 막 얘기해요. 그래서 나무를 전정할 때도 가만히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내가 미용을 해줄까라고 물어보면 얘가 진짜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좀 팁을 들린다고 하면 식물을 좀 깊게 관찰한다고 하면 식물의 애정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식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식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감을 해라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성현 정원사님과 함께한 정원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일상을 가꾸고 생활을 가꾸고 또 우리 모두가 정원사가 된 마음으로 세심하게 우리 사회를 함께 디자인해 간다면 잘 가꿔진 정원을 우리 미래 세대까지 조금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